이민과 관련됐던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로 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축현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을 하면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선진 문물들이 다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물이 인천에 모였다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인천에 모였다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을 모든 신문물의 집산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지역보다 적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철도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신문물, 신행정의 시험 무대가 인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기차가 경인철도가 1899년에 개통될 때 그 경인철도 운영권을 일본인이 갖고 있어서 이 철도를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기차는 우리 조정이 가지려고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미국인 약초라고 하는 계약서 초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물포 회사라고 하는 철도 회사를 건립해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를 부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188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철도를 만들기 시작한 게 1896년이니까 그거보다 8년 전부터 우리는 기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놓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 미국을 접촉합니다. 주로 미국을 접촉하는데, 일본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기차를 놓으려고 기차 부설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전에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이 일본한테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미국인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미국인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경인철도는 일본인이 놓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천역이 지금의 인천역이 아니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가 원래 인천역 자리였어요. 거기에 일본 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서울에 사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 신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인천역을 거기다 뒀어요. 근데 모스가, 미국인이 철도 부설권을 가지니까 이 철도 놓는 길에 땅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이 모스한테 땅을 팔질 않아요. 그래서 모스는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의 인천역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역을 설치를 해요. 이곳의 지명의 이름이 쌀이제잖아요. 그래서 쌀이나무 축자하고 고개 현자를 써서 여기에 역을 축현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9년 9월 18일 날 개통했을 때는 인천역, 축현역, 우강역을 비롯해서 지금의 서울역이 아니라 서대문역까지, 그러니까 남대문을 더 거쳐 다음에 서대문, 궁궐 옆에 종착역을 만들었어요. 총 10개의 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인천역이 있고 축현역이 있는데, 인천역은 화물 중심의 역이에요. 또 인천역에 가깝게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거의 인천역은 일본인들을 위한 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철도의 북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천역까지 가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축현역은 조선 사람을 위한 역이었어요. 또 화물이 아니라 주로 여객역이었어요. 그래서 27년이 되면 연간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현역은 굉장히 그 여객역으로는 성공한 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차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온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쌀, 일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축현역은 이제 1902년 12월 22일 날 121명이 이제 인천항을 출발해서 무지개 나라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와이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인천 분들이 많이 갔지만 1903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이민자가 모집이 되게 됩니다. 그 이민자가 인천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축현역, 축현역에 내려서 동서개발회사라고 하는 이민 송출회사로 가게 된 겁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 선교사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최초로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동시에 인천에 내리게 됩니다. 이제 가게 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서 있는 곳이에요. 서울로 들어가기는 위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정동교회로 가기 전에 38일간 여기서 머물게 되고, 또 4월 5일이 부활절이라 배 위에서 감리교가하고 장로교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장로교 첫 예배지가 인천이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그 자본가 5개 그룹이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술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이 원주민 폴리네시아인들만으로는 노동력을 감당 못하니까 중국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근데 미국에 중국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중국인 배척법이라고 중국인들은 미국에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 사탕수수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또 노동력을 구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1885년서부터 하와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와이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주인하고 막 이제 대항을 하는 거야. 이제 일본인들도 좀 들어오는 걸 조종해야겠다. 그래서 그 조종된 수를 대한제국에 와서 노동력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정이 외국에 이민을 보내본 경험이 없잖아요. 동서개발회사라고 하는 이민 송출회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민 송출회사를 만들어서 각 역이나 각 항구 번화가에다가 영어로 되고 한글로 된 이민자 모집 공고를 쫙 놨는데 아무도 이민을 신청하질 않아요. 조상의 무덤을 돌볼 수도 없고 조상 제사들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은 곧 불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슐러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 내립교회 두 번째 목사님이 존스 목사셨는데, 존스 목사한테 가서 야, 하와이 이민이 종살로 가는 게 아니다. 정당한 노동 이민이라는 거 좀 네 신자들한테 좀 설명 좀 해라. 그래서 존스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와이 노동 이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설명을 듣고 121명의 이민자가 모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1명의 이민자가 인천항에서 1902년 12월 22일 날 월미도하고 인천항 사이에 떠 있었던 겐카이마루라고 하는 일본 그 우선 회사의 소속 상선을 타고 목포와 그다음에 부산을 이제 거치는 이틀 동안의 항해를 해서 나가사키 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고 19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102명 중에 86명이 인천 사람이었어요. 50% 이상이 바로 이 내립교회 신자였어요. 이 첫 번째 이민자가 모이지 않았다면 총 64회에 걸친 7,415명의 하와이 이민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립교회가 초기 이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선에 계속 목회자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목회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정수고, 이 사람이 가서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계속 오는 이민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해. 그 선교회가 발전돼서 지금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는 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교회입니다. 이제 선교를 하려면 뭔가 떡을 좀 줘야 되잖아요. 신자를 모으려면. 이 감리교회는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교가 이 옆에서 남학교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영어학교 건물이 1931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립교회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공식 이민이었던 하와이 이민의 초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여길 잠시 들렸습니다. 경복궁 복원 사업에 참여했던 도목수를 아주 비싼 값에 데려다가 강화도에다가 성당을 줘요. 마치 절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교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인천에서는 의료 선교를 해요. 랜디스라고 하는 미국 의사를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영국 병원을 하나 세워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성공회 성당은 지금 이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56년에 이 건물을 지어 올린 겁니다. 전쟁 끝나고 이제 이 건물을 새로 질 때까지 56년까지는 황해중학교라서 중학교로도 활용됐고요. 또 1902년에는 러시아 영사관으로도 활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늦게 하와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와이에서 가장 먼저 학교를 설립한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민을 가면 우리 조상들끼리 사는 마을을 만들어요. 그럼 그 마을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설립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짜 뜨거운 교육열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83년 1월 1일자로 여기 인천을 개항을 했잖아요. 출입국 관리하고 관세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요. 그게 인천통상사무감리하문, 줄여서 감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감리가 있는 곳을 감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서는 출입국에 관련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도 여기서 출국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 거는 그런 감리서도 있지만 이 감리서에 있었던 사람이 하와이나 또 우리 인천과 관련이 있었어요. 김창수라는 사람 들어봤죠? 우리가 알기로는 김구로 알고 있는데 이 김창수가 동학에 가담해서 동학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좀 무식한 게 좀 한스러운 거야. 그래서 동학운동을 잠시 멈추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세상 결문을 넓히겠다. 그래서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치아포라고 하는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막에 머물게 돼요. 그때 이제 일본인 하나가 같은 주막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인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저놈이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한 놈이 아닐까? 그래서 김창수가 불현듯 일어나 그 일본 놈을 맨손으로 때려 죽여버려요. 편지를 써놓고 집으로 돌아가. 나는 해주에 사는 김창수인데 우리 명성황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일본인을 때려 죽였다라고 써놓고 간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잡혀요. 근데 그 당시 서해안 쪽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잡힌 범인들은 이 인천 감리서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인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고물당하지만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어서는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 일본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천에 엄청난 팬클럽이 조성되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모으고 아예 파옥을 시키자. 하지만 이 계획을 몰랐던 이 김창수는 그 전날 밤 혼자 탈옥을 해버립니다. 충청로에 있는 마곡사로 가시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안중근의 동생인 안명근이 이제 사이토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105명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요. 거기 김창수도 포함이 돼요. 저 인천항에 도크 공사하는데 노역에 참여해요. 그래서 백범일지에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떨어져서 죽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 단순히 이 정도 노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총 4년 동안 인천의 감옥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이봉창에게 폭탄을 줘서 일왕에게 투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 돈을 다 하와이에 가셨던 이민자를 중심으로 외국에 있던 재외동포들이 모아서 주시는 거예요. 1910년서부터 1919년까지 대한민국 국민회가 모은 독립자금은 300만 달러예요. 그것은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2달치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만큼 독립군 자금을 모아준 게 하와이 이민자가 중심이 됐던 거고 그들에게 밤마다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게 김구예요. 자, 근데 저기 보면 등학교 써 있잖아요. 그게 인성초등학교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이 대슐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개발 회사를 만든 사람. 저걸 광복 후에 한국 사람이 사 영화 감독을 했던 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그 최철의 아들이 최불암 선생이에요. 이 자리가 원래 인천 해관장 사택 자리예요. 그 일본인들이 땅굴을 굉장히 이 산에 많이 파놨습니다. 방공호식으로. 일본인들만 사는 일본 조개가 있고 중국인들만 사는 중국 조개가 있었어요. 7,000평인데 굉장히 놀랐어요. 일본은 인천을 개항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7,000평밖에 조성을 안 했어요. 부산은 11만 평을 조성했는데 왜냐면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니까 일본 애들은 이제 영사관 앞바다를 매립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구청 앞에 보면 저기가 있잖아요. 그 아트 플랫폼 쪽 인도가 바다였어요. 그리고 일본이 조개질 만들었으니까 84년에 중국이 옆에다가 5,000평의 땅에다가 중국인들만 사는 조개질 만들고 일본 조개와 중국 조개를 감싸는 14만 평을 이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7개국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동 조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2천 평은 이제 대한제국의 또는 조선 정부의 치안, 사법, 행정 권한이 없는 치해법권지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일본 조개와 중국 조개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석등은 일본식 석등이고 오른쪽의 석등은 중국식 석등으로 연출해 놨어요. 대슐러도 배를 하나 사서 직접 여객선을 운영했어요. 오하이오라고. 그 다음에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경기환이라고 하는 배도 갔어요. 그래서 총 8척이 이제 인천에서 목포, 부산을 경유해서 나가사키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우선 주식회사 인천 지점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제 일본인이 하와이 갈 때 타고 갔던 이민선이 하나 떠 있어요. 그것도 일본 우선회사 소속의 배입니다. 그런 관세 조항이 빼졌다는 것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되돌려 놓은 게 1882년에 아까 보셨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가 되려면 관세 행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883년에 해관을 창설을 하게 돼요. 해관 직원들이 뒤로. 그리고 세관 업무를 하면서 엄청 해먹었나 봐요. 해관 건물이 11번 불나요. 뭐 걸릴 것 같으면 불 질러 버리는 것 같은. 예. 그래서 건물은 4번 옮긴다고. 4번 옮기지만 실제로 화재는 11번이 나요. 그게 그렇게 불이 자주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평지로 내려온 게 1906년이니까 이민자들이 떠날 건 5년까지 떠났으니까 아마 배관 시절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서 여기에 와서 출국 수속을 10시까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 언덕의 이름은 해망대산이에요. 바다를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리고 왜 해망대라고 해서 대라는 게 있냐면 요망대가 있었어요. 돌로 쌓아놓고 바다를 관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포대가 있었어. 남변포대, 지금의 인천역 쪽에 북변포대. 바닷물은 여기까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여기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뎌서 이게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여기다 세워놓게 된 거죠. 이 장소가 우리가 재해동포를 배웅한 곳이잖아요. 6월 5일 날 재해동포청이 인천에서 개청을 했어요. 우리가 배웅한 인천에서 이제 재해동포들을 마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동포가 지금 193개국에 732만 명 정도 사세요. 근데 원래 항상 750만 명 이상 정도 살았어. 근데 이제 사람이 발길이 닿는 곳에서는 우리 한인들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동포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재해동포입니다. 김구도 재해동포였어요. 주권 회복에 목숨을 내건 사람도 재해동포였고, 주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모아준 것도 재해동포들이었습니다. 재해동포들은 모국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줬단 말이에요. 자, 재해동포들의 모국 기여가 없었다면 지금 이 발전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해동포들을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재해동포들을 포용하는 것에서 그 포용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 공식 이민은 1902년에 출발해서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와 미국은 올해 행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는 1954년에 이미 갔어요.
내년이 러시아로 이민을 떠난 지 1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또 이제 1962년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첫 번째 공식 이민을 브랄질로 떠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매년 이민 역사의 기원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국을 찾는 동포들을 좀 잘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인천은 일자리가 항상 넘쳐났어요. 그래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함께 성장시켜 온 도시예요. 제 동포들은 모국을 방문할 때 인천을 통해서 그 첫 발을 딛고 있고, 거주국으로 돌아갈 때 인천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이민자로서의 삶을 희망하는 사람의 시작점이 인천이고요. 또 거꾸로 모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동포들의 출발지가 바로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은 이민 역사를 품은 이주민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문화이고, 또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문화를 포용해온 100년 넘게 포용해온 도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